어떤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했니? 기대가 된다. 손 들고 있는 고양이는 아니랬지?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안내하고 바로 출발합시다.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급하게 할 건 아닌데 예고했던 바와 같이 반선우가 진짜 많네? 너 왜 선덕반으로 안 가고? 시간이 없어서. 문 좀 닫아줘야 될 것 같은데, 선우야? 이제 2달 뒤에, 정말로 2달 뒤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 유형별로 하나씩 짚어갈 거야. 그래서 교재는 내가 일부러 지금 교재가 있긴 한데 인쇄를 안 맡겼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중력이 뭐다, 뭐 수직항력이 뭐다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여기 물리 처음 배우는 친구는 못 들어오게 돼 있을 텐데. 맞나요? 물리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 없지? 그래서 지금 뭐 속도, 등속도 막 이런 얘기를 굳이 교재를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해서 그걸 또 돈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나는 효율이 없어 보여서 안 맡기려면 맡길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금방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선생님이 판서로 다 설명 다시 해줄 거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고 갈 거야. 바로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개념 뭐냐면 컨셉이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물리 개념이라든가 문제가 이런 걸 풀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실전이죠, 실전. 그래서 실전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유형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중처를 해가지고 줄 거야. 이렇게 해도 난 충분할 것 같아서 굳이 안 했거든요. 요거 하고 내가 이번 주에 지금 3시간 동안 첫 시간에 이만큼을 하려고 변이와 거리,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다음에 수평면의 구간 분석 유형, 그다음에 경사면 있는 경사에서의 구간 분석 유형, 그 다음에 물체 2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분석 유형, 이렇게 해서 8개의 유형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반도 못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4번까지도 못 가더라고. 3번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이거를 1주차라고 내가 이론을 붙였는데 이거 1, 2주차로 좀 다시 다 바꿀 거 그래. 괜히 너무 욕심부렸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유형들이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그래서 20개가 넘는 유형이 나올 거고,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알고 있죠. 뒤로 갈수록 역학장애 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될 것 같아.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진행을 기본적으로 쌤이 좀 판서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론 수업을 뭐 개념 설명이라든가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은 판서로 먼저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유형 분석 이 친구가 많이 중요하니까 이게 좀 주목을 해주시고, 이건 지금 되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로 나가는 게 이제 모의고사가 숙제로 좀 나갈 겁니다. 모의고사는 2018년도 모의고사부터 2022년도까지 나갈 거예요. 쭉 나갈 거니까 요걸 내가 매주 하나씩 줄 거니까 집에 가서 푸는데 역학만 모아놓은 거죠. 역학만 모아놓은 거 전체 다 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역학만 모아놓은 각 연도별 모의고사인데 매주 하나씩은 못 풀 거야. 2018, 19년은 양이 얼마 많지 않아서 매주 하나씩 풀면 되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좀 묵직해지거든. 그래서 그때는 2주에 하나씩 이렇게 풀 거야. 그럼 이제 시험 직전까지 얼추 딱 맞아.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이거는 특히나 재현고, 선덕고, 서라벌고는 특히나 더 주목을 해. 동아고까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해석요고나 대진고나 뭐 대진요고나 이쪽 친구들 있죠. 그다음에 희경도 저기 봐야 되죠. 내가 지금 2번째로 말한 학교들은 모의고사 활용을 조금 덜 하는 편.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앞부분 학교들은 좀 많이 하는 편. 이렇게 됩니다. 용화요고도 영화가 좀 애매하네. 영화요거는 일단 보긴 봐야 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는 필수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 모음을 한꺼번에 막 풀진 못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내주긴 하는데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못 푸는 건 버리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또 할 거라서 일단 매주 하면서 감만 잡고 있어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숙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갈 거냐면 뒤쪽으로 이제 교과서 문제 선생님이 분석해가지고 줄 거야.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도 학교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따로 줄 거고, 이 친구 생각보다 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많이 좀 노력을 기울이는 잔챙이 시리즈가 있어요. 잔챙이 문제는
이 친구가 의외로 등급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사소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함정 문제라든가 낚시 문제 잡기용이야 이 친구가. 그래서 얘가 의외로 한 두세 문제를 잡아내거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등급이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봐주세요. 이거 내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거창하게 뭐 컨텐츠야 그냥. 지금 하여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잔챙이는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을 때 의외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잘 봐주면 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킬러 문제를 다룰 건데 이제 킬러 문제를 다룰 때 지금까지 나갔던 그 숙제 중에서도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꼭 모의고사가 아니어도 EBS가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뭐 학교 부교재가 됐건 간에 킬러 문제 위주로 마지막에 갈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문제 푸는데 보통 너희들이 5분 넘게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릴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로 킬러는 아니고 준킬러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수능에서 20번 문제를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수능에서 20번 문제만 모아가지고 막 푸는 게 의미가 있느냐가 문제야. 그게 이제 학교별로 그 정도 문제를 내는 학교가 원래는 이제 재현과 선덕 정도 있었는데 선덕은 이번에 물리쌤이 바뀌면서 조금 구성이 달라질 걸로 내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현은 우정관 쌤이 하시니까 아마도 또 그걸 다룰 거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서라벌에서는 변별력 문제로 한두 문제 정도 던지는 정도고 대지는 수능 킬러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학교는 전부 다 수능 20번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근데 대진여고에서 가끔씩 한 문제씩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는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면 20번 문제를 막 한다기보다는 그거랑 비슷한 문제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교생들이 킬러 문제를 던져놓고 질문이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다면 원래 문제에서 그 중에서 2단계까지만 던지는 거야. 중간고사에서.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쉽게 2단계까지 처리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3단계까지는 못 풀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보긴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 자료가 계속 나갈 겁니다. 오늘은 뭐 조금 여유롭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많은 걸 해야 돼요. 많은 걸 해야 되고 선생님 좀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친구 좀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죠? 요거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잔챙이 요거 두 개만 사실 제대로 해도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들면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야. 욕심을 좀 내야 되겠죠. 우리가 욕심을 좀 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못 나.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거 8개까지 한꺼번에 만들었지? 너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근데 어제 수업을 해봤더니 애들이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에휴, 일단 해야지 뭐. 우리가 8주 아마도 8주 동안 수업을 하고 직전 보강을 한번 하면 학교별로 시험 일정이 다르겠지만 8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시험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 너희들 공부 많이 해봤잖아. 8주면 수업 8번인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이게. 역학적 에너지까지 넘어서 가는 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바쁜데 어쨌든 등급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한데 하여튼 좀 죽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공하고 1등급 몇 명 나오죠? 비율상? 8명. 그럼 무조건 1 찍어봐야겠다. 공하고는 1을 찍어보는 걸로 하죠. 재연고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우종관 쌤이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결국에 시간 때문에 등급이 나뉠 거예요. 내가 영화였나? 영화는 과정 때문에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나와요. 전승현이랑 이상원은 내가 엘리트로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애들이 잘 안 해. 원래 선생님들은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애들은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나는 혹시 이제 거기 가서 더 도움이 될 거면 가서 해라라고 하는 거. 어쨌든 물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온 거 자체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고 해야 되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씨가 어디 앉을까? 맞춰보자. 부씨는 분명히 성격상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아서 대정하는 거를 가보십시다.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어도 됩니다. 첫 시간에서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 속도도 약간 빨라지고 내용도 약간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미안하다. 방학 중에 아마 특강 처음에 나한테 듣고 그러니까 처음 물리를 듣고 지금 여기 합류한 사람들 여기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따라올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거리하고 변이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죠? 간단하게 볼 건데 개념을 쭉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필요한 거는 판서를 좀 약간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거리와 변이니까 뭐 둘 다 기호는 우리가 이제 S라는 기호를 씁니다. 뭐 S 원래 위에 이제 벡터 표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변이냐 거리냐 나누는데 거기다 하면 좁을 걸. 선생님이 이만큼 정도 판서를 할 겁니다. 거의 이론 설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확인차 한번 가겠습니다. 거리와 변인데 거리는 이동한 총량이고 변이도 뭐 위치의 변화량 해가지고 그죠? 알고 있지? 처음과 나중에 위치 차이다. 방향이 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시험 대비 끝날 때까지 무조건 약속 하나만 하자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별말 없으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자.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필요할 때. 방향이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맞죠? 이거 말고 에너지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방향이 없지. 그래서 방향이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 거야. 위쪽 아래쪽은 조금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비두고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물론 얘들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 알지? 이거 상관없는 거 알죠? 이거 상관없는 건데 이제 편의상 약속을 좀 하자고. 그때그때 맨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연습장으로 깨끗한 거 한 바닥 정도는 넉넉히 필요할 거예요. 뭐 단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미터나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를 모두 쓸 수 있다. 밀리미터도 쓸 수 있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센티미터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별말이 없으면 반드시 미터로 생각해야 된다. 아 거기 앉다니. 난 네가 여기 앉을 줄 알았거든. 여기 앉을 거야? 네. 대자원은? 준비했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와 변이 이 친구 방향이 없다, 방향이 있다. 이 정도만 챙겨주면 될 것 같은데 이 거리와 변이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 그죠? 거리와 변이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 거리 그대로 내려주면 이 친구가 이제 속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이 그대로 요 개념 그대로 내려와주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야.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고 그죠? 변이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해가지고 단위시간당 거리, 단위시간당 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방향이 있고 이 친구는 방향이 없다.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거리와 변이 중에서 변이의 크기가 그죠? 방향 잠깐 빼고 변이의 크기가 거리보다 클 수 있다 없다? 변이의 크기가 거리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거리는 계속해서 증가밖에 못해. 그치? 움직이는 총량이니까. 근데 이제 변이는 방향을 틀어버리면 변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치? 늘어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변이는 아무리 커봤자 거리보다 클 수가 없다는 뜻이야. 변이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 물론 변이의 크기. 그렇군요. 또 하나 여기서 한번 갑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근데 이 친구 조금 조심해야 되는 친구야. 왜냐면
이 속력과 속도는 말이야 둘 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 평균이라는 말이 있어, 그죠? 평균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순간 속력, 순간 속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평균과 순간, 얘들아 우리 지금 실전 연습하고 지금까지는 체력 단련한 거라면 지금부터 이제 실전 스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겠지. 일단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봅시다. 움직이고 있다. 멈춰 있진 않다고 보자고. 일단 운동을 막 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움직이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그 짧은 시간의 순간 속력과 전체 총 운동한 시간분의 총 거리를 한 평균 속력 중에 둘 중에 무조건 순간 속력이 크다 맞나? 실전 연습을 한다는 건 말이죠. 곧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보기를 냈을 때 뭐 보기 3번에 평균 속력은 순간 속력은 평균 속력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보기를 나와. 애매하잖아. 어이씨 저런 건 안 배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어떻습니까? 괜찮나?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뭐 지가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면 순간 속력이 잠깐 커지기도 할 것이고, 그죠?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전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는 어때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은 무조건을 줄 겁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속도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중에 누가 무조건 크죠?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일정한 빠르기로. 방향은 얘기는 없어요. 방향 얘기는 없고 어떻게 가다가 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빠르기 자체는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중에 누가 무조건 크다고 해야 돼? 순간 속도가 무조건 크다고 해야 되겠지. 가다가 꺾어버리면 평균이 작아져 버리지. 뭔 말인지 알아요? 가다가 꺾어버리면 전체 총 변이가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계속 움직이고는 있으니까 그 순간의 속도는 계속 일정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평균, 순간 요 개념도 만만치 않게 문제를 내려면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고 속력과 속도에서 뭐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컨드 쓰는 거 알 것이고 기호는 이제 V라는 걸 쓰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V로 쓴다. 친구들이 좀 더 다시 좀 뜯어볼 겁니다. 좀 더 뜯어볼 거예요. 아직 다 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그대로 내려주면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가속도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쓸 것이고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어. 가속도만 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 개념을 영 어려워한다 이거야. 가속도가 그렇게도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구하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 그렇군요. 들어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가속도 개념에서 다시 한 발 나아가면 뭐가 나오겠지? 쌍원아 가스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무슨 개념이 나와야 될까요? 너희들이 여기서 끊겨버리니까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에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가스도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되죠?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이제 무조건 돼야 돼요, 이 친구. 이 과정이 안 되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자꾸 디귿에서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에서 막히는 실전 유형에서 막히는 이유가 이 친구 때문이에요. 힘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 힘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짜 힘이죠? 이거 알짜라고 써줄 거 그랬네. 알짜 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걸 쓸 텐데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친구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힘과 거리, 힘과 시간에서 이게 한 일로 가고 워크 1로 가고 또 한 가지 가닥은 힘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운동량, 충격량 한쪽으로 가면은 일과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과 에너지로 갔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개념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올 때 버벅버벅 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연결을 못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끊기지. 그런데 여기까지가 일단 되면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까지 연결시키는 건 아주 고난도 문제거나 킬러 파트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오늘이 다룰 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는 건. 여기서 너희들이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F는 MA라고 해서 뉴턴 2법칙,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가속도를 그대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냐? 감기 걸릴 것 같아. 니네만 보면 감기 걸리는 거야. 아니 근데 둘째가 자꾸 감기 전도사야. 이 새끼가 자꾸 나가서 감기를 물어와. 아 어제 걔랑 또 놀다가 나랑 똑같이 생겼거든? 좀 기분이 이상해. 아니 얘 왜 자꾸 감기를 물어오는 거지? 정말 짜증나 죽겠네. 얘들아 요거 좀 꼭 좀 기록해 주십시오. 뭘 기록해 드려야 되냐면 얘들아 힘의 방향이 있어 없어? 얘들아 힘 방향 있니 없니? 승현아 정신 차려 이놈아. 힘의 방향이 없으면 어떡하니 물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거랑 같냐? 비슷하네. 같냐? 다른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랑 그지? 이 골프공을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건 완전 다르지 않니 결과가? 그러니까 힘에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물리나 수학에서 이 같다는 혹은 이퀄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굉장히 엄격한 기호다. 함부로 쓰는 기호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힘의 방향이 있으면 여기 가속도 여기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친구잖아. 맞지?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한 값과 같다는 말도 되지만 이 이퀄이 힘의 방향과 누구의 방향이 같다?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뜻이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R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속도의 방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자꾸 하냐면 속도가 어떻게 변했지?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따라간다.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속도를 분석해서 가속도를 찾아낼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친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델타 V. 그러니까 델타 V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델타 V 속도가 아니야, 얘들아. 속도가 아니고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제발 이것 좀 까먹지 말자.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 다시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 속도의 변화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 변화량의 방향. 이 가속도의 방향이고 그게 R자임의 방향이다. 요거 이 친구 별표 하나 딱 쳐두세요. 써줄까요 이거?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속도 변화량이 아니고 속도 변화량의 방향. 무슨 말인지 좀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좀 이따가 한번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거리 변이부터 한번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거리 변이부터 따져볼 건데 저거는 이제 뭐 그래프로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저기 좀 더 문제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P점이 있다. 여기서 어떤 뭐 Q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까요? P점, Q점. 문제 있는 건데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물체가 있대. A, B, C 세 물체가 출발을 해가지고 Q점까지 갈 거랍니다. 근데 A, B, C,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가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대. 그런데 A는 운동하는 방향은 지멋대로인데 속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향은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걸 모르지 않겠지? 얘들아 물리에서 방향이 일정하다. 방향이 똑같다. 어떻게 움직일 때야? 직선 중에서도 갔다가 돌아와도 안 되는 거야.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한쪽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무조건 얘는 끝난 거야. 방향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계속 방향이 변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B라는 친구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쭉 가서 Q에 도착한답니다. 이게 B래요. C는 방향은 일정한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도착하는 건 셋 다 똑같대요. 도착할 때 속력은 B하고 C 중에 누가 빨라야 되겠습니까?
C가 도착할 때 속력은 빨라야 되지 않겠나? 그죠? 처음에 늦게 출발했을 거 아니야. A라는 친구는 어때요? 속력은 똑같고 방향만 계속 변하고 있대. 그러면 C는 B보다 속력이 빨랐겠지? A와 B의 변이는 어때요? 변이는 처음 어차피 출발과 도착이 같지? 그럼 직선거리니까 변이는 똑같은 거야. 근데 이동거리는 A가 더 큰 거지. B보다. 맞나요? 그럼 A의 평균 속력과 B의 평균 속력은 당연히 A의 평균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는 어때? A와 B와 심지어 C까지도 평균 속도는 똑같지. 맞나? 자, 기본적인 거 잠깐 체크하자고요. 그럼 B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나? 다를 게 없잖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변이만큼 갔는데. 그럼 B와 C의 평균 속력은 어때? B와 C의 평균 속력 같나? 평균 속력 가질 그러면 안 돼. B와 C의 평균 속력은 뭘 고민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도 같은 거지. 순간 속력은 처음에 B가 빨랐다가 C를 비교하면 나중에 C가 더 빨라지겠지. 이거 VT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 얘들아 개념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시험 문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야. 속력 시간 그래프. B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얘들아? B는 뭐 고민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C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속력 시간 그래프 C. 시간 가운데 바퀴를 지나. 점점 빨라지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C가 되겠죠. 맞습니까? 속력 시간입니다. 속력 시간. 자, 문제는 저기 A예요. A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보다 얘들아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됩니까? 이동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B의 아래 면적과 C의 아래 면적은 같아야 되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A는 이동 거리가 어때? 얘네들보다 이동 거리가 더 많은데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약간 좀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A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속력이 아니고 속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도로 바꿔도 누구는 변함이 없을까? 이 친구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매우 난해지겠네요. 왜냐면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틀비틀 가든 뭐 하든 간에 A를 새롭게 그렸을 때 아래쪽 면적은 어때야 될까? 얘들아 속도가 되면 아래쪽 면적이 뭐가 돼요? 변이가 되잖아. 속도의 아래쪽 면적은 변이잖아. 근데 변이는 똑같잖아 결국. 그래서 면적은 똑같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와 하기는 학교쌤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일단 여기 뭐 좀 이따 문제 몇 개 더 볼 거고요. 몇 가지 유형을 좀 볼 건데 갑시다. 우리 이제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거야. 등가속도 운동. 밥 먹었어, 좀 딸? 밥 먹었냐? 자, 보세요. 밥을 언제 먹고 왔어? 바빴을 텐데. 자, 봅니다. 잘 보세요. 등가속도 운동의 개념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N이라는 질량 M짜리미터를 위로 팡 쐈어. 이런 걸 연직투상 운동이라고 불러. 연직투상 위로 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 올라가다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다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어떤 부위가 됐을 거야. 맞지? 이 친구는 속도가 바뀐 적이 있나 없나? 속도. 운동하는 애는 속도가 변하고 있나? 느려지고 있잖아. 느렸다가 빨라지고 있잖아. 속도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요? 속도의 방향은 언제 바뀌었어? 저기 꼭대기에서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속력도 바뀌죠? 운동하는 중간에 변이가 0인 지점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변이가 0인 지점. 어디를 지날 때일까? 같은 위치를 지날 때겠죠? 그래. 그럼 이제 변이가 0이겠지? 이동거리는 어때? 계속 증가한다. 맞니? 맞죠? 지금 기초 개념 설명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동거리도 이동거리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누적값이니까. 이 친구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자, 잘 들으시고 잘 들으세요.
증가속도 운동이 뭐다 얘들아? 이건 굉장히 중요해져. 증가속도 운동이 뭐지 얘들아? 무엇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가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당이라고 하는 건 몇 초당? 왜 이래? 시간당이라는 게 몇 초당? 아니 몇 초당이냐고 묻는 거야. 몇 초당이라고 끝난 게 마침표가 아니고 몇 초당? 아니 1초당이잖아. 1초당 단위시간당 1초당 속도 변화량 이게 지금 가속도잖아. 그죠? 이 일정하냐고 묻는 거잖아. 그게 등가속도잖아. 맞죠? 1초당 속도 변화량이죠.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까지 포함하는 거라네. 그러니까 1초당 속도의 변화량. 아까 말했죠. 속도 변화량의 방향. 맞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계속 일정하게 달라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나 이게 아니고 뭔 생각을 하라고? 알짜임 F가 일정하냐고 묻는 거라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거를 자꾸 속도로 연결시키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F는 MA란 말이야. 이 친구가 일정하면 이 친구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날아가는 내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알짜 힘 뭐 있을까? 아래쪽으로 뭐? 이거 뭐죠? 중력입니다. 그죠? 한참 올라갔어. 중력 말고 또 뭐 있니? 맨 꼭대기 순간적으로 물체가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잠깐 0 찍잖아. 속도가 0. 그 순간 중력이 있어 없어? 순간적으로 멈췄을 때 중력이 있냐고. 잠깐 멈췄는데 중력이 없으면 안 떨어지지 않니? 한번 던지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중력은 계속 존재하는 거지. 계속 중력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맨 마지막 순간까지 중력은 있다니까. 그럼 이 중력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네? 그러면 이 F가 지금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근데 F, 힘이라고 하는 건 방향도 있대. 중력의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그럼 크기도 안 변했지? 방향도 안 변했지? 그럼 가속도가 전혀 달라진 게 없지? 힘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힘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가속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자신있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등가속도 운동이 맞다고. 맞나? 등가속도 운동인데 처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해서 느려졌다가 나중에 빨라질 뿐 가속도는 계속 주구장창 아래쪽이라고. 가속도 얼마야 이거? 이 친구 가속도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G,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할 때 쓰는 식이 몇 개 있었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 분필이 괜찮나? 이게 하고로모 얘네 이거 알아? 하로고모? 하고로모? 이게 일본 거 아니야? 일본은 이런 거 잘 만들어. 한국이 샀대요. 아 한국이 이 기업을 샀대? 아 그럼 이제 한국 거야? 아 그럼 써도 되겠네? 나 그래서 안 썼거든.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쓰냐면 선생님 원래 쓰는 거 있거든. 저 일반 저거 쓰거든. 문교분가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냐? 이게 학어로 뭐냐? 이름이 왜 이러는 거야? 글자에 받침이 없어. 학어로 뭐라는. 아무튼 근데 아까 여기 준비하다가 이 학어로 뭐 케이스가 따로 있잖아요. 얘네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세 개가 저기 벌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뭐 얼마나 좋길래 이걸 이렇게 쓰나? 이게 되게 비싸 얘들아. 바로 분필도 비싸고 케이스도 비싸다고. 이걸 막 박스로 사놓고 쓰잖아 선생님.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볼까 해서 지금 처음 써보는 거야.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써보는 거지. 한국이 샀다고? 진짜? 누구냐? 아? 뭐도 들었어? 그거 친일파들이 그 선동하는 거에 당한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쌤이 한번 이거를 써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누구 걸까? 주인이 있을 텐데. 왠지 느낌이 불안해. 박화현 쌤 같아. 박화현 쌤이 언젠가 좀 더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분필 뭐 보셨어요? 진짜 도둑놈같이 취급이 돼. 한번 써보죠. 색깔인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없나? 아 버릴 거면 4개 버리고 가지고 3개 버리고 이상한 사람 안 되겠다. 하나 진짜 훔쳐야겠다. 나는 4개가 있어야 되거든. 색깔이 조금 단조롭잖아.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요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특강만 들었다거나 물리 한 번만 살짝 뭐 인강을 듣고 왔다거나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강조하죠. 등가스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분의 뭐? 2분의 초기 속도,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더해서 그죠? 더해서 이거는 내가 정말 많이 얘들 이거 V 바라고 읽고 평균 속도라고 읽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이 친구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이거를 알아야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무슨 보너스 트랙이나 유용한 팁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고. 이거는 필수식입니다. 필수식이야. 반드시 알아줘야 돼. 등가스 운동할 때만 쓰는 거 알죠? 등가스 운동할 때만 이럴 때 쓰는 거라고.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다음 주에 아마 그 구간 분석할 때도 이 식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계속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저 갑자기 저 어떻게 구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3개를 써서 연립해서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속도가 빠르고 실수가 적어. 근데 이제 가끔 이 식으로 못 풀 때도 있는데 어지간한 건 이 식으로 풀립니다. 머리만 잘 쓰면. 나의 방식이 아니고 원래 이거 많이 쓴다고. 그만 얘기해도 되죠?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여기서 방향이 있는 친구 누군지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야 되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 이해 됩니까? 속도니까? 속도니까. 처음 이거 가속도 이거 방향 있죠? 시간은 방향 없어. 이 친구가 뭐랬지? S가? 거리를 했어? 변이를 했어? 이거 변이를 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또 V좌표 속도 방향 있죠? 이거 가속 방향 있지? 방향 있죠? 방향 있죠? 방향 있죠? 이거 변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게 누구밖에 없냐? 개뿔 시간 t 말고는 다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쓰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팡 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t초 걸렸다고 생각해봐. t초야. 땅 한 다음에 시간이 똑딱똑딱 해서 t초가 지났어. 그래요? 등가스 운동이다! 확인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확인했냐면 R자임이 일정하다는 걸 내가 느꼈다 이거지. 그래서 등가스 운동 공식을 써야지. 해가지고 S고 V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요것을 G로 바꿔주면서 T라고 쓸 거고 중력가속도는 위쪽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이니까 G가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나요? 아니면 V0를 마이너스로 쓰고 G를 플러스로 쓰든가. 왜냐면 처음에 쐈을 때 위쪽으로 쐈잖아. 그죠? 맞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플러스로 잡았다면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G라고 넣게 된다. 됐니? 이렇게 해서 구한 이 S가 어딜까요? 긴 거야? 짧은 거야? 이렇게 구한 이 S가 이 긴 거냐고 이 짧은 거냐고. S가 뭐라고 했어 방금 쌤이? 변이랬잖아. 그럼 처음 출발부터 T초가 지날 때까지의 변이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럼 요게 나오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거리란 말이죠. 이건 못 구해요 이 식에서. 나눠서 구하든가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S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그럼 이 S 값이 결국 구해놓고 보면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이 사람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이게 변이 아닙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댔잖아.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이어서 중력가속도도 마이너스 G로 썼다며. 근데 지금 변이가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머시기가 나온다고. G가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뭘 딱히 하지 않아도. 뭐만 니네가 잘 넣었으면? 얘만 잘 넣었으면. 이해되나? 요런 게 등가스 운동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냥 막 넣으니까 안 나오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 시간이 애매하군요. 하나 더 해볼까요? 폼을 쏘는 동안 앞으로 쫙 쐈어. 네가 우와 날라왔어. 질량은 M이라고 하지. 공기저항은 없습니다. 등가스 운동입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야? 등가스도 운동입니까? 무슨 생각하시라고? 무슨 생각하시라고? 날아가는 내내 작용하는 알짜임이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냐고 묻는 거라니까. 그럼 날아가는 내내 작용하는 게 또 뭔데? 중력밖에 없는데 중력이 변하나? 등가스도 운동인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막 휘어지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짜임이 일정하대잖아요 지금. 대리 이렇게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원운동 하나만 하고 갈게요. 원운동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뭐 어떤 물체가 있다. 질량은 m이라고 하자. 등가스 운동입니까? 등가스 운동이냐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이거는 중력 효과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실로 막 돌린다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중력과 마찰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고 줄이 당기는 장력만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물체를 원운동을 시키는 힘을 무슨力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 들어본 거 같나?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항상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항상 원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R분의 MV적으로 구하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구심력이라는 게 있다. 이제 원심력은 이제 반대쪽인데, 그죠? 원심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고3 때 살짝 할 건데, 이제 가상의 힘입니다. 관성 때문에. 그래서 그 구심력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힘이야. 그래서 이 구심력 때문에 물체가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력 운동입니까? 얘들아, 등속력 운동이니 일정한 속력이랬잖아, 그죠? 등속도 운동이니 속도는 방향도 포함. 방향이 변해 안 변해? 방향이 안 변하려면 어떻게 움직여? 쭉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속도가 변하는 거라니까. 에이? 속도가 변했어요? 그럼 무슨 운동? 속도가 변했어요?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이거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 맞다. 근데 가속도 운동은 맞는데 앞에 등자를 붙일 수 있나? 등자를 붙이려면 아까 했잖아. 지금 계속 얘기하죠.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은 지금 구심력밖에 없을 텐데 물체가 한 요 정도 지나고 있을 때는 구심력이 어느 쪽이 이게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심력은 무조건 이 실이 당기는 방향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구심력이에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아? 다른 거죠? 다른 거야. 같은 방향이라는 건 무조건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등자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가속도 운동은 맞다. 자, 예를 들어볼게. 얘가 일정한 속력인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3m/s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막 돌고 있죠. 주구장창 3m/s래 계속해서 그냥.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등가속도는 아니지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린 시간분에 속도 변화량. 맞지? 야, 얘들아 쉴 건데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걸린 시간분에 속도 변화량. 근데 이 녀석이 계속 3m/s라는 인공위성 같은 거지. 지구를 도는 달 같은 거지. 사실 달은 원운동이 아니지만 달 원운동 아닌 거 알고 있니? 아니다 또 괜히 쓸데없는 달 어떻게 움직여 지구 주변에서? 달이 운전하는 거.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지구를 달이 따라가면서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와 토끼가 강아 찢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토끼가 어딨어 씨. 토끼는 없고 달도 이렇게 원운동은 못해요. 이 따라가는 지구를 따라가면서 돌아야 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 친구. 근데 사실 지구도 태양을 돌기 때문에 근데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잖아. 달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야. 복잡한 인간이 아니. 뭐야 걔? 달은 굉장히 복잡한 친구야.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보통 이제 그냥 원운동이라고 하잖아. 자, 우리 이 개념만 잠깐 짚어보자. 잘 보세요. 잘 봐.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잠깐 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어떤 힘이 이쪽 방향으로 하나 왜 이래 이거?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작용하고 있어. 우리 이게 두 개의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었어. 맞나?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하면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힘과 이 힘을 더해서 알짜 힘은 이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물론 이 두 힘을 쪼갤 수도 있어.
그것은 잘 들으시오. 1번 힘과 2번 힘을 합쳤더니 이 힘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힘은 지금 뭐냐면 1번과 2번 힘을 합친 거예요. 아니 물론 오른쪽으로 몇 뉴턴, 오른쪽으로 똑같이 몇 뉴턴 그러면 이건 그냥 두 개 숫자만 더하면 끝나지.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도형을 그려서 합친다. 이걸 벡터 합이라고 불러. 벡터 합.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1번 힘이 있고 2번 힘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랍니다. 1번에서 2번을 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 더하는 건 평행사분형인데 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번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2번을 이건 뭡니까? 1번 더하기 마이너스 2거든요. 맞나? 그래서 1번과 마이너스 2를 더해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정확히 반대로 그려버리면 돼요. 이해되나?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게 1 마이너스 2야. 뭔 말인지 아나?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되니? 장조리 안돼! 조리마! 여기를 1번 위치, 여기를 2번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 이 물체의 속도가 어느 쪽이게? 이렇게 곡선 경로 도는 물체 그 순간 속도 어느 쪽이냐고 물으면 원의 접선 방향이 그 속도야. 이건 알고 있죠? 여기서 실 끊어지면 이쪽으로 날아가잖아. 그 순간 거기서 여기서의 속도는 이 접선 방향이 속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으니 이렇게 된 거야. 1번 속도가 이쪽이고 2번 속도가 약간 이렇게 돼 있대. 맞나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잘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델타 V를 구할 거야. 얘들아 델타 V 왜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 구하려고?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계속 3m/s라고 하니까 3 빼기 3 하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 나와버리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가속도 운동은 맞잖아. 그 얘기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델타 V 어떻게 구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면 델타 V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2번에서 이렇게 생긴 2번에서 1번을 뺀다는 건 이걸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된대잖아. 맞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뭘 하면 된다고?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해됩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 속도에서 V2라고 할까요? 2번 처음 속도 V1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델타 V야. 이거를 걸린 시간 나오면 이게 가속도가 된다니까? 어때? 3 빼기 3이 아니죠? 3 빼기 3이 아니라고 이게. 이 친구 이 녀석 방향 좀 봐봐. 이 친구 방향 좀 볼래 그냥 이거? 이 친구 방향 봐봐. 델타 V의 방향은 누구 방향 따라간다고? 얘들아? 나와야지. 델타 V의 방향은 누구 따라간다고? 방향이? 가속도 방향을 따라가고 그 친구는 힘의 방향을 따라가는 친구라며. 맞나? 물체가 움직이는데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다고 지금? 구심력은 항상 원의 어느 쪽? 중심 쪽이래잖아. 이 친구 방향을 보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분석한 건데 방향을 대충 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아 이거? 그러네. 델타 V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구심력의 방향, 원의 중심 방향. 되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둬야 응용 문제라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상한 문제를 풀 수 있어. 상태가 별론데. 잠깐 끊고 갑시다. 니네 좀 메롱인데. 아이고 여기 이쁘게 했네.